경제 문제 한번 볼게. 잘 봐봐. 국내외 사정으로 경기가 불안정할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안정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알겠는데 중앙은행은 왜 그래요? 그러면 은행은 돈이잖아, 그지? 돈을 관리하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을 왜 경기 안정 정책에 집어넣냐? 통화량을 가지고 경기 안정, 즉 경기를 활성화시키거나 경기를 좀 억제시키는 통화량을 갖고 조절하기 때문에 여기 중앙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정부는 정부 지출과 이거 돈 푸는 거야. 어? 조세 이건 걷어들이는 거지. 그거를 재정 정책이라고 불러. 정부 정책은 재정 정책이고요.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통화 정책을 활용한다. 그러면 경기 안정과 예를 들면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경기를 좀 억제시키는 거를 지금 두 가지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거야. 정부는 재정 정책을 가지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야. 재정 정책은 조세를 많이 걷어들이면 통화량이 줄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을 많이 하면 통화량이 늘잖아. 그럼 결국은 통화량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주체가 여기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중앙은행이 주체가 되는 건데 결국 얘기하면 다 시중에 돈이 풀리느냐 아니면 걷어들이냐 그 얘기야. 이 정책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달리 활용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불황일 때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소비가 활성화되겠지. 그러려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야 돼.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야. 아니면 돈을 덜 걷어들이는 거야. 그러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돈이 흔하단 말이야. 그러면 돈이 흔하다는 얘기는 가치가 없으니까 물건을 사게 되고 훨씬 더 소비가 살아난단 말이지. 그게 지금 정부 지출 늘리고 조세를 줄여서 하는 정부의 재정 정책,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의 정책. 결과적으로 총수요 증가 정책을 펼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확장적 재정 정책,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 활용된다. 이자율이 낮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은행 가도 이자를 별로 안 줘.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가져가지 않겠지.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이게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야. 똑같은 효과지, 그지? 자, 이번엔 반대로 경기가 너무 막 과열됐어. 사람들 있잖아. 지나치게 소비하고 막 흥청망청이야. 경기가 과열이 우려된대. 그러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 그럼 어떻게 돼? 통화량이 감소하겠지, 그지? 이게 이제 긴축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긴축적이란 말은 통화량을 줄이는 거고 확장적이란 말은 통화량을 늘리는 재정 정책을 의미하는 거야. 통화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올리면 당연히 은행 가니까 이자 많이 주네 다 은행으로 몰린단 말이야. 그러면 통화량이 줄었는데 이게 긴축적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이게 경기 불황일 때 하고 경기 과열일 때 하고 통화량을 갖고 조절하는 거. 이런 정책들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통화주의와 케인즈주의를 들 수 있다. 두 학파의 입장의 차이를 확장적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자. 자, 확장적이니까 통화량 증가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견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갖고 경제 효과가 나겠어? 여부라 그랬으니까 통화주의 정책은 난다 그러는 거고 케인즈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보는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의 최소화. 이게 통화주의 입장이야.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고.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화폐 수요. 통화량을 긴축적이냐 확장적이냐 이게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대. 여기서 화폐라는 것은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폐야. 화폐 수요는 자 이거 밑줄 쳐볼까? 특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화폐 총액을 의미한다. 이게 화폐 수요야. 수요는 원래 갖고 싶은 거니까 보유하고 싶은 거야.
그 화폐의 총액을 화폐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통화주의에서는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 화폐 수요의 변화 무슨 뜻이야? 보유하고 싶어하는 정도, 이자율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이자율이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불경기에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면, 그런 재정 정책을 펼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서 이자율이 매우 높게 상승한다고 보았다. 그럼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 통화량이, 이자율이 높으니까 다 은행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더불어 이자율이 크게 받는 투자 수요는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서 투자 수요보다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기 호전을 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간에는 조금 활성화되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야. 이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는 기대보다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통화주의 입장이란 말이야. 이게 기대보다 낮다고 얘기했냐면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기대보다 낮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효과가 좀 나타난단 말이야. 됐어? 자, 그래서 이거 봐봐.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이자율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자율이 투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도 영향이 크다라고 그랬잖아. 그지? 국민소득이 증가해. 이거 봐.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돈이 많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화폐 수요도, 가지고 싶은 화폐 수요도 늘어날 거야. 근데 이자율이 상승해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은 이 확장적 정부 개입의 재정 정책이 일부 조금 효과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거 별로 필요 없는 거다. 라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야. 결국 불황기에는 정부 주도의 재정 정책보다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화주의라고 한 이유가 그거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왜 통화주의라고 했는지 알겠네. 중앙은행이야. 정부가 아니라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을 택하면 재정 정책과 달리 투자 수요가 계속 증가해. 그러면 결국은 투자를 한다는 건 계속 돈이 돈다는 얘기니까 경기가 부양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뭘 정리하냐면 통화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경기 활성화 방안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 방법은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면 투자 수요가 증가해서 결국 경기 활성화가 된다고 믿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얘기했던 통화주의자 입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보다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반면에 그러면 야, 은행 별 볼 일 없어. 정부가 해야지. 라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두 번째 나온 케인즈주의란 말이야. 케인즈. 아주 그 유명한 케인즈 학파의 첫 번째.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케인즈 학파라고 하는 거야. 경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 케인즈주의. 화폐를 교환의 수단으로만 단순히 보지 말고 이자율의 역외관계를 가지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자율하고 역외관계라고 했어. 반대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다 은행 간다고 그랬잖아. 아니, 이자율이 올라가면 반대로 투기적 화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단 말이야. 투기적 화폐 수요라는 게 뭐야? 그랬더니 통화량이 늘어나도 소비하지 않고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화폐를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 됐지? 아까 통화정책도 화폐를 보유하고 싶은 건 맞아. 근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은행으로 다 맡긴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케인즈주의에서는 이자율이 높아지는데 반대로 화폐를 계속 소유한대. 이거 다 어디 가는데? 뭐 투자하겠지, 그지? 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면 투기적 화폐 수요가 늘어나. 그러면 화폐가 시중에 돌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본다. 자, 이건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아까 얘기했던 은행의 이자율을 갖고 한 통화정책 있지? 오히려 화폐가 시중에 돌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데 효과 없대.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여기에서 이자율을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통화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잘 들어봐. 뭐냐면 투자적이 아니라 투기적이야. 투기적인 화폐 수요는 별로 돌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케인즈주의는 실제로 사람들이 화폐 거래 등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가 소득 변화보다 자주 사용한 게 더 중요하다고. 소득 변화보다 화폐 수요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그러면 봐, 자주 사용해야 되는데 투자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데 이러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통화량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케인즈주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여 누가 하는 건데 그건 정부야. 정부 지출을 늘리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지만 소득 변화가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자율도 낮게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작게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작게 감소한다. 이자율도 낮게 상승하기 때문에 감소도 작아진다. 그러니까 효과는 이게 더 있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나온 건데 이제 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는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승수 효과라는 건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것의 몇 배나 되는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승이라는 건 승수가 곱하기거든. 곱하기니까 촉진된다고 얘기한 거야. 왜? 처음에 요 지출을 했는데 이것보다 몇 배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봐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된다고. 승수 효과 곱하기야. 1을 투자했는데 3의 효과가 난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누구라고? 정부가 하는 거지. 또 케인즈주의는 이러한 승수 효과를 통해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고 봤어. 그러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한편 승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케인스주의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를 지출을 늘렸을 때 이자율 변화가 거의 없어야 돼. 그래야지 투자 수요가 예상 투자 수요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지. 이자율 있잖아. 높아지면 당연히 은행으로 간단 말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그것만큼 많이 높이면 안 되고 조금만 높아져야 된다. 이자율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내가 투자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겠어. 그래야지만 투자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상 투자 수요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으니까 거의 예상 투자 수요만큼 투자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럼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건 경기가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국가가 일종의 차용 증서인 국채를 발행해 시중에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이거 나라가 돈을 빌리는 거거든.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거 사면 그 돈 정부한테 가는 거야. 그럼 이건 세금 걷어들이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 국채 발행으로 시중에 돈이 정부로 흘러 들어가면 이자율은 오르고 당연히 없어지면 시중에 돈이 없으면 이자율이 올라가. 이거에 대한 부담이 가계 기업들의 소비 혹은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한대. 그럼 국채를 발행하면 투자 수요가 감소하지, 그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국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민간의 소비하고 투자가 줄어들게 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자, 확장적 재정 정책의 긍정적인 거는 승수 효과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다가 갑자기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민간 투자 수요 소비가 감소하는 구축 효과. 이거는 구축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어떤 구조물이 딱 갖춰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움직인 거니까 나쁜 거야, 경제는.
자, 통화주의에서는 구축효과에 의해서 승수효과가 감쇄되어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기대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그렇죠. 승수효과만 있으면 확실히 재정지출이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는데 갑자기 구축효과가 일어나면 그만큼 없어지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처럼 경기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기대했던 경기 안정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의의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그래, 재정정책 효과 있어, 통화정책 이것도 현실적이야. 하지만 이걸 적절히 활용한다면 절충안이겠지. 절충안.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적절히 사용한다니까 거의 절충안이란 말이야. 그래야지 경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어. 결국은 한 가지 정책이 100% 100점은 아니라는 얘기 알았어? 각각 장점이 있는데 그걸 잘 안정적으로 조절하면, 절충하면, 그러면 경기 안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 가지 갖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 여기는 1번이라고 했는데, 자, 1번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내용이 없는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1번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안정을 한다, 뭐 이런 활성화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지, 그지? 근데 재정 적자는 정부 정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얘기는 아예 거론을 하지 않았잖아. 그지? 틀렸어. 2번 확장적, 긴축적 정책의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될까? 확장적이면 통화량을 푸는 거니까 경기 활성화, 긴축은 경기 과열일 때 한다 그랬지. 이거 그대로 나온 거지. 2번 투기적 화폐 수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투기적 화폐 수요? 얘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투자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케인스 학파가 얘기했단 말이야. 그 내용이 있어. 그 다음에 정부의 지출 증가가 국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 소득은 당연히 증가하죠.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정부가 지출을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 자체가 경기 활성화야. 그럼 경기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국민들은 소득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잘 돌아가니까. 정부와 중앙은행 각각 활용하는 경기 안정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정부는 재정 정책,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정답은 1번이 틀렸지. 이 내용은 없어. 자, 그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한번 읽어주세요. 기억이 뭐지? 승수효과. 얘는 구축효과겠지.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억은 정부 재정 지출에 비해 더 큰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아까 얘기했지. 승수효과는 곱하기라 했잖아. 지출에 비해서 소득은 곱하기가 되는 거야. 1을 했는데 3이 된다. 그 얘기했었지, 그지? 2번 니은은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정부 지출 외에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상황을 나타낸다. 뭘 반영했다고? 국채 반영해갖고 줄어드는 거야, 아니야. 그럼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지. 이자율이 올라가고, 원래는 많이 올라가면 안 돼요. 자, 기업과 달리 이런 괄호를 묶은 다음에 니은만 할게. 니은은 정부의 지출이 정부의 의도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겠지, 그지? 구축 효과는 마이너스 상쇄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니은과 달리 기억 승수효과.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투자 수요가 줄어들 거야. 아니, 예상보다 감소가 줄어든다 그랬지. 정답은 4번이지.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있잖아. 예를 들면 예상을 했어. 그랬더니
투자 수요가 한 50은 줄어들 것 같대. 근데 실제로는 40, 30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야. 4번 틀렸지. 기업과 이유는 모두 정부 지출을 확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들이고 승수 효과가 높다는 건 1번처럼 소득이 증가한다는 건데 그 구축 효과는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조금 줄어들고 국채를 발행했을 때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진다. 상쇄돼서 그 얘기하는 거야. 정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다. 됐죠? 그다음 36번으로 가볼까? 자, 요거는 맨날 나오는 거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부터 D까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걸 찾아보세요. 국내 사정으로 경기가 뭐 삘이 되면 정부가 긴축적 재정 정책을 사용한대. 긴축적 재정 정책은 언제? 과열할 때, 그치? 좀 눌려야 되니까. A가 과열이니까 얘는 지금 틀렸어. 그 다음에 시중 통화량이 뭐뭐하고, 자, 재정 정책을 사용했다 했잖아. 긴축적 재정 정책. 그럼 통화량은 감소해야 돼, 당연히. 그지? 틀렸어. 그 다음에 쭉 와서 대상의 경기가 뭐뭐 우려된다면 안정되었지만 대외 때문에 당연히 우려된다면 중앙은행의 경우는 통화량을 줄인대. 통화량을 줄이는 게 긴축적 재정정책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지? 이자를 올리고 통화량을 줄인다. 언제 줄여? 과열됐을 때. 그럼 정답은 1번이 답이겠지. 그지? 이자를 올려 안정을 도모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나가볼까? 이거야,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낸 거란 말이죠. 38번. 이게 38번이야. 자,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통화주의하고 케인즈주의의 주장을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보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거야. 이게 37번이야. 원래 비험제는. 자, 그림 보세요. 그림. 자, 여기 지금 그래프 나오면 뭐부터 본다? 이자율과 총생산. 가로 세로를 먼저 보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총생산과 이자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인가 볼게. A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활용 이전의 상태고, 됐지? B와 C는 정책을 활용한 이후의 결과다. 그러면 여기 A는 이전이고요. 얘는 이후야. B하고 C는 자, B하고 C는 이렇게 됐어. G는 이자율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딴 거는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런 얘기야. 정부 지출을 통해서 총생산이 증가될 경우로 예상되는 지점을 가정한 거다. 총생산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좀 상황을 한번 볼게. 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화폐 수요가 올라갔어요. 네. A에서 B로 간 거니까 올라갔지. 그지? 이자율도 올렸어.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투자 수요하고 투자 수요가 있는데 왼쪽보다는 적게 올랐네. 그지? 이자율도 조금밖에 안 올랐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케인스고 얘는 통화정책이란 말이야. 통화주의라고.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총생산 변화값도 실제로는 총생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폭도 좁아. 자, 그러면 여기서 맞는 거 한번 찾아볼게. 가는 나에 비해, 자, 가는 통화주의, 정부 지출에 따른 화폐 수요의 변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케인즈주의 그래프겠군. 아까 선생님이 뭐랬어? 가는 통화주의 그래프고 나는 케인즈라 할지? 아니죠. 뭔 말인지 알겠어? 정확하게 그냥 보면 돼. 왜냐면 여기 지금 보면 보기에서 가가 나보다 총생산이 증가한 건 화폐 수요가 크게 변했다는 거고 이자율도 그만큼 커졌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당연히 통화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가는
나에 비해서 가는 화폐 수요 변화에 따른 이자율 변화가 작은 게 아니라 크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에 비해서 이번엔 나야 케인스 이자율에 따른 투자 수요 곡선 기울기가 완만한 걸로 보아서 나는 통화주의 그래프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나는 가에 비해서 국민소득 변화에 따른 화폐 수요 변화가 작은 것으로 보아 나는 케인즈주의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정답은 4번이 되겠네. 그지? 그다음에 나는 가에 비해서 정책 활용 결과에서 도출된 총생산값이 예상된 총생산보다 많이 감소했대. 많이 감소한 게 아니죠. 알았어? 정부 지출을 통해서 총생산이 증가하면 소득도 증가하고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비교할 때 나가 재정 정책 활용 이후에 C의 총생산값이 가의 결과인 A의 총생산값보다 좀 줄었지요.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야. 이거하고 요거하고 라고 얘기해.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점점점 있잖아. 이 점점점 총생산이 이렇게 변한 거야. 자, 보세요. 어떻게 변했냐면 자, 총생산 요거는 요만큼 요거는 요만큼 됐어? 그래서 나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케인즈 그래프는 맞는데 감소한 게 아니라 총생산은 더 크다고. 알겠지? 정답은 4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일단 요 그래프가 왼쪽 게 통화주의 정책이고 오른쪽 게 케인스라는 것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본문 내용하고 비슷하게 있어.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문맥상 의미가 가와 가장 가까운 거. 문맥상 의미를 물어본 거야. 마지막 8번. 자, 그러면 문맥상 가 한번 보세요.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지.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됐잖아. 올라간대. 그럼 이거는 어떤 이자율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이게 무형이고요. 잘 봐봐. 서울에 올라가. 이거는 방향이고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봐봐라. 이자율이 선생님 이거 문장 성분이 주어네요. 주어. 이거 아니죠? 이것도 부사어죠. 이지. 답이 있잖아. 2번 아니면 5번이어야 돼. 왜? 2번하고 5번만 올라갔다 앞에 주어가 난단 말이야. 문장 성분 갖고 한 거야 지금.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올라갔다는 의미가 이자율이라는 게 이자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일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런 뜻이야. 특히 온도가 올라가고 이자율이 이거 다 보이지 않는 거거든. 정답은 2번이네. 그래서 5번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점점 이렇게 위쪽으로 고조되다라는 뜻이야. 분위기가 막 끌어올리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 압력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기준 이상으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야.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